JTBC 뉴스 특보를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이 새벽 사이 제주도 오른쪽 바다를 지나서 오전 6시 현재 경남 통영 남쪽 8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 카눈은 오늘 하루 종일 느린 속도로 남해안부터 수도권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 산사퇴, 붕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이걸 안심할 수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당장 평소 새벽 산책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현장 차례를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 맞아서 관광객도 많이 머물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승환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자, 이승환 기자, 지금 그곳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은 4시쯤 이곳 제주와 제일 가까워졌다가 이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바람이 심해서 우산을 썼다면 쉽게 뒤집힐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 현장에 올 때 차가 수시로 뒤뚱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월정리 해수욕장입니다. 어제는 성산항에서 소식 전해드렸고 오늘은 태풍이 지나는 경로를 따라 저희도 제주 동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좀 올라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덮칠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곳뿐 아니라 모든 해안가에 접근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라산도 입산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승환 기자 뒤쪽으로 보이는 파도가 매우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주 지역 피해 접수된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새벽 3시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건이 넘습니다. 건물 유리가 깨지거나 간판과 지붕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 카눈은 최대 풍속 초속 35m 세기를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네, 하늘길과 뱃길이 모두 끊긴 상황이라 걱정인데 오늘은 좀 어떻겠습니까? 네, 아직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항공편의 경우 오늘 오후까지는 결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 때문에 일부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개하기를 미뤘습니다.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 전역엔 여전히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를 덮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태풍은 오전 9시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지역 태풍특보가 내려진 경남은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전 9시 상륙 지점과 가까운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법 비바람이 거세진 상황입니다. 태풍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은 통영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예보로는 잠시 뒤인 아침 9시 반쯤, 9시쯤 이곳 사천 인근으로 상륙할 예정입니다. 비도 비지만 지금 바람이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우산을 펴면 반대로 휘어서 우산을 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 통영 매물도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33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뒤쪽으로도 매우 거센 비가 오는 게 보이는데 바람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많은 비가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비가 걱정인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태풍이 시속 26km의 다소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 일대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이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서부 내륙이 400mm입니다. 거제 지역에는 이미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취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걱정입니다. 대피를 잘 한 상황입니까? 네,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2,900여 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지하차도 등도 대부분 전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통영시와 거제시는 시내버스의 운행도 막으면서 지금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방파제나 해안도로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약 3시간 뒤면 태풍이 상륙할 삼천포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태풍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본다면 오른쪽 반원이 위험 반원이라고 해서 피해가 더 큽니다. 이 위험 반원에 들어간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홍지용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포항의 냉천입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의 하천의 폭이 원래 150m로 넓은데 하류로 갈수록 10m까지도 급격하게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파트가 있는 저지대에서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냉천 일대 아직 참사의 복구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토사와 암석들은 어느 정도 치워졌는데요. 저 반대편에 보시면은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제방이 무너진 자리를 임시로 메워놨습니다. 다 복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모양새고요. 주변의 저지대 배수시설들을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올해는 조금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간이로 물막이 판도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지난해 태풍 흰남노의 기억 때문에 걱정과 불안,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참사의 기억이 나는데 또 지난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포스코 공장 같은 산업시설에도 물이 차서 피해가 컸는데 올해 대비가 좀 됐습니까? 네, 이곳 하류 끝에 지금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데 이곳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서 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49년 만에 종광로가 멈춰섰던 사고가 났습니다. 침수 피해 때문인데요. 올해는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2m 높이로 물막이 벽을 높게 세웠고 그리고 간이로 배수시설도 늘렸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나와서 밤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시설도 역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홍주영 기자가 상황을 전해주는 그 중간에도 비가 점점 거세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소리가 네.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지금 상황을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경북 포항 지역에는 어젯밤 9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지금 빗줄기가 많이 거세져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지금 눈앞에도 계속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 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에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고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동해안은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 지난 폭우 때도 경북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 복구도 마치지 못한 데다가 실종자의 수색도 마치지 못해서 임시 댐질 복구까지 지금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어제까지 주민 6,500여 명이 대피했고 또 어선 3,621척도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냉천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네, 포항 오후 1시가 가장 태풍이 근접한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전역이 태풍 영향권입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자, 정진명 기자, 비바람이 상당히 거센 것 같은데 지금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이곳 여수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졌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동안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기는 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제 뒤로 단단하게 결박된 선박들이 보일 텐데요. 국동항에는 어선 수백 척이 태풍을 피해서 정박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오늘까지 많은 곳은 30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태풍 대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남 지역 항포구에는 어선 27,0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여객선 항로 운항도 전면 통제됐고요. 태풍 북상에 따라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동도 출입을 금지했고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오늘 오후 1시까지 임시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양식장이 3,000여 곳이 넘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정진명 기자 뒤로는 조금 잠잠해 보이지만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점차 커질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좀 짚어주시죠.
어제 오후 여수시 주택가에선 지붕이 날아갔고 광양시에서는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워낙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 위력이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남 남해안은 오늘 아침부터 종호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지금 출근길이고 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라서 또 걱정이 되는데요. 자, 김 기자, 지금 그곳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수원 화서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느다란 빗줄기가 이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조금씩 불면서 태풍이 점차 북상한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이곳 수원을 포함해 경기 남부 14개 시군은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아직 본격적인 출근 시간은 아닙니다만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교통 상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김한수 기자가 지하차도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침수 위험이 있는 곳들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 옆에는 수원 화산 지하차도가 나 있습니다. 근처에 화거, 정자, 구운동 등 인근 3개 동을 이어주는 곳이라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자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구간이기도 한데요. 아직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지만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오후부터는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대부분에 노후화되어 있어 배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젯밤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린 경기도는 일부 지하차도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과 해안가 인근에 도로와 산책로 역시 통제됐습니다. 네,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수도권과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언제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경기 남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카누는 한반도 내륙을 따라 매우 천천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내립니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풍속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도달했을 때도 초속 2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수준인데요. 또 곳곳에 많게는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화산 지하차도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수도권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가 태풍이 가장 근접한 시간이다. 퇴근길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와 또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재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재승 기자에게 먼저 네.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지역 상황을 다 알아봤는데 네. 일단은 지금 태풍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네. 자, 현재 태풍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통영 남쪽 약 80km 해상에서 시속 29km로 북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부에는 초속 35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시속으로 따지면 126km에 이르는 그런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속 10m만 넘어도 우산을 들고 서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초속 35m의 이런 강력한 바람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차를 탈선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위력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각 지역별로 예상 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눈의 예상 경로와 시간대별로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예상치로 보면요.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서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의 중심 반경이 130km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상륙했을 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오후 3시쯤 되면 충북 청주 남동쪽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저녁 무렵, 퇴근 무렵에 경기 남부 쪽으로 올라오고 밤 10시 무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서울 동쪽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통과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태풍이 현재가 가장 빠른 속도거든요.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속도가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게 서쪽 평야지대로 가느냐 아니면 동쪽 산맥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산맥을 만나면 태풍이 방향을 조금 전환하면서 지그재그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오전 9시쯤에 경남 통영, 사천 인근으로 태풍이 이제 상륙한다. 하지만
9시쯤에 남해안 지방이 아니라 위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창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거부터 여쭐게요. 아침에 평소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출근하시는 분들 일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 뭘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산책을 예를 들어서 강변에 이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 특히 남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늘은 반드시 그걸 이제 하루는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후 같은 경우도 지금 오전에 산책도 그렇지만 오후에 산책도 사실 경기도라든가 위쪽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하루는 산책을 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가급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기업체마다 가급적으로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휴업 권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출근 시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험한 시간대를 좀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걱정스러운 게 태풍이 느리게 그리고 예. 평소와 달리 제가 알기로는 뭐 동해안으로 빠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수도권까지 쭉 북상한단 말이죠. 예. 이러면 당연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풍인데요. 대부분 이제 조향력에 의해서 편서풍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 지금 현재로는 이제 티베트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길을 만들어주면서 아마 이 경로 자체가 한반도를 그대로 통과하는 경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태풍이다라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드문 그런 태풍의 경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이재승 기자. 네. 방금 좀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네, 네. 거북이 태풍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동해안으로 안 빠져나가고 수도권을 거쳐서 북한까지 나간다. 네, 네. 이거 왜 그런 거라고 해야 됩니까? 자, 이제 기본적으로 태풍의 경로는 말씀하셨지만 네. 이 남해안으로 들어왔을 때 편서풍대를 따라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또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같은 경우는 아예 서해로 올라오면서 서해상에서 이 경기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해안에서 남해안으로 상륙한 이후에 곧바로 쭉 올라오는 경우는 1951년 관측 이후에 처음인 그런 상황으로 현재 기상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느리게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전국이 태풍 영향권을 받고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이 지금 계속해서 내일 새벽 정도까지는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JTBC가 전국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서 태풍 카눈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부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상황입니다.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파도가 아주 하얀색 포마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거센 파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당연히 해안가나 강변에 접근하시면 위험한 상황이겠고요. 지금 부산은 7개 해수욕장 그리고 낙동강 생태공원 대부분의 공원과 등산로 출입이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여수 상황입니다. 여수 돌산대교가 보이고요. 그 앞으로 섬이 장군도 섬이 보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까 앞서 정진명 기자 현장 연결한 것처럼 잠잠해 보입니다만 이곳은 초속 순간 25m 강한 폭풍 반경에 들어가 있는 위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단은 상황이죠. 이제 초속 25m랑 이제 폭풍 반경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 볼 수가 있죠.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 보시는 것처럼 이 부산 쪽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동쪽 지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기 때문에 네. 좀 더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신에 이 태풍인 말 그대로 태풍이기 때문에 위험 반원 오른쪽도 위험하지만 수도권 쪽이 상대적으로 서쪽이라서 약하다, 뭐 괜찮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네, 이 시각 포항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멀리 방파제 쪽으로 물결이 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비가 워낙 거세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CCTV 화면도 흐리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흰남로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가 있었던 곳이라서 각별히 더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또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전북 군산시 모습인데 항구의 배들이 빼곡하게 정박한 모습이고 또 배끼리도 이미 밧줄을 동여맸지만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군산 비구름이 아주 짙게 드리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강원 동해시 상황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네. 파도가 매우 거센 모습이고요. 지금 카메라 렌즈로 비가 매우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정창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평소 해안가 산책을 하시던 분이더라도 오늘은 정말로 좀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측 반경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네. 좌측 반경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이 거의 1시간이나 30분 사이에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CCTV로 봤지만 전남 여수나 전북 군산 조금은 동쪽에 비해서 좀 한가해 보인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까 이재승 기자가 설명한 대로 초속 25m 강한 강풍이 언제 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창삼 기자님, 정창삼 교수님 지금 조금만 더 여쭈면 이미 예. 폭우가 많이 내렸던 상황이라서 더 걱정입니다. 예. 산사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태풍, 뭐 흔히 강한 바람만 생각하지만 이번에 워낙 많은 비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산사태도 각별히 전국적으로 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산사태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네. 강한 강우 양과 강우 강도입니다. 예. 근데 지난 7월 14일 날 우리가 많은 비가 와서 이미 많은 배수로에 토사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비에 의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물길을 만들어줘서 빼줘야 되는데 네. 지금 배수로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태풍의 이동 속도를 볼 때 한 10시간 동안 우리가 400에서 600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비가 오기 때문에 예.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산지 경우는 일반적인 평지보다도 한 50에서 100mm 정도가 비가 더 강우량이 관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평지에서의 강우 관측이기 때문에 예. 산지에서는 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경북 예천 같이 지난 폭우 때 이미 산사태 피해가 컸던 곳은 아직 인명 구조를 하다가 뭐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곳은 바로 이제 주민분들이 미리 대피를 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산사태 징후가 발생한다. 뭐 제가 흔히 알기로는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면 그 산사태 징후라고 하는데 또 이 밖에 다른 징후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징후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나무의 떨림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흙탕물이 나온다든가 이제 우리가 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네. 지금 태풍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대비 단계가 아니고 완전히 대응 단계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강한 비와 바람이 같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고령 인구가 많은데요. 그런 예. 상황에서 대피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가 잦아들거나 바람이 적을 때 무조건 사전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산사태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승 기자.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같은 경우 산사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기상청이 이제 예상 강우량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예상 강우량 중에도 전국적으로 지금 100에서 300mm, 수도권은 100에서 200mm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많은 곳은 500mm 이상, 이미 어제 100mm 이상 왔기 때문에 현재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이렇게 5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 바로 이런 곳이 산맥 부근, 산에 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 비구름대가 산을 만나면서 강수대를 쏟아붓기 때문에 특히나 산 쪽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특히 강원, 영동 쪽, 또 경상도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결코 적지 않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산사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산사태 말고도 태풍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 위험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고층 아파트나 빌딩이 밀집한 지역인데 특히 부산이 대표적이죠. 해안가에 늘어선 고층 건물 사이로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른바 빌딩풍이 불게 됩니다. 오늘도 이 빌딩풍 조심하셔야 합니다. 빌딩풍 연구 전문가 권순철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빌딩풍 관련해서 여쭙기 전에 지금 부산에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 태풍 상황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일본을 관통하고 예상보다 느리게 제주도 남동 쪽에서 해상에서 이제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속 25m 이상은 매우 강한 비바람으로 주변 지역에서 많은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지금 불고 있습니다. 특히 네. 부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불고 있어서 이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서 태풍 해일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몇 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2020년에 그 태풍 마이삭, 또 하이선 이런 거에서 항상 부산 피해 상황 영상을 보면 높은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나간 뭐 이런 피해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그리고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시기도 했죠. 그 실제 빌딩풍 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분석이 나왔나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한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50m 이상이 관측되고 이거는 해안 주변에서 발생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약 2배 이상 증폭한 그런 풍속입니다. 이런 빌딩풍으로 인해서 빌딩 주변의 옥외 건축물 파손뿐만 아니라 유리창이 많이 파손되었고요. 특히 건물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200m, 300m까지 날아가 인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주차된 차량으로 비산되어서 이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실 단순히 유리 자체가 파손되는 경제적인 손실 외에도 특히 유리창 파편이 만약에 주민들을 뜯겼다면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빌딩풍으로 인해서 초속 40m 이상의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초속 40m라는 그 강력한 바람 걱정이 됐는데 이번 카눈에서도 그런 영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빌딩풍은 이제 주변 지역에서 돌풍으로 만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갑자기 생길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간 최대 풍속이 1이라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강풍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부산 해안가 지역은 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사실 부산 해안가 지역은 매년마다 이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 피해를 막고자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센터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소방차와 경찰차가 해안가 주변에서 시민들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장문과 장대 사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정하면서 해안가의 상가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비산할 수 있는 물건들 모두 실내로 이동을 하고요. 일찌감치 하판으로 가게 전면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그나마 비바람의 피해를 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부산 상황을 보니까 가게 유리창에 전면 유리창에 합판 같은 걸 대거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대비를 좀 한 상태군요. 자, 그러면 일반 주민, 시민 또 관광객 입장에서 지금 빌딩풍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고층 빌딩 사이, 특히 해안가에 있는 고층 빌딩 사이는 오늘은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과 붕괴될 수 있는 모든 건물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결국 건물이든 그런 주변으로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빌딩풍 말고도 그 높은 파도가 방파제로 넘어오는 그 월파라고 하잖아요. 이 월파도 작년에 흰남노 태풍 때 굉장히 피해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네,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만조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요. 그래도 만약에 좀 더 강한 바람이 불어주면 해안가에 만조에 육박하는 10m 이상의 월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해안가 주변 상가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해수해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주변 주민들과 함께 해안가에 있는 위치한 아파트에 타수벽을 전부 다 설치를 하였고요, 이미. 예. 그리고 아파트 주차 입구의 월파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오늘 오전에 밖에 나가서 그런 대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미 대비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나가면요 위험합니다. 한 2-3시간 있으면 부산 지역으로 이제 태풍이 북상할 건데 그때는 큰 위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두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비가 혹시 안 된 곳이 있더라도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문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승 기자. 지금 강한 바람 이야기를 했는데 초속 40m 바람이라고 하면 사실 실감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초속 우리가 이 강풍의 기준을 봤을 때 이제 태풍은 초속 17m가 넘으면 이제 태풍의 기준에 부합이 되는데요. 네. 초속 10m만 넘어도 우리가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산을 좀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초속 40m라는 거는 이제 맞바람을 맞았을 때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 특히나 지금 이 경상 해안 쪽 이쪽에는 초속 40m가 넘는 그런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초속 20m 안팎의 그런 많은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그 순간 최대 풍속을 살펴보면 이 통영 지역이라든가 또
이 거제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재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가 두세 시간, 이때가 바로 이 남해안 쪽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태풍하면 바람에 의한 피해 당연히 많이 나왔고 대비를 한다지만 예.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냐라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가장 흔하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유리창에 뭐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 예.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예. 교수님 어떤 대비를 바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유리창이 이제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부서지는 경우는 예. 진동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샤시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부정확하게 고정돼 있어서 바람에서 진동이 가중되면서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종이라든가 우유곽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강도 이상이 되면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가급적 실내에 계시더라도 유리가 파괴되더라도 안전한 곳, 그러니까 거실에서는 좀 안쪽으로 와서 거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리창에 흔히 뭐 젖은 신문지를 붙인다, 테이프를 붙인다. 이게 또 아니다, 효과가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요? 뭐 우리가 신문지 같은 거를 이제 붙이게 되면 부서졌을 때 비산하는 정도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서 우리가 돌이라든가 이런 건 나무가지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유리창을 깨서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과거 태풍과 네. 이번 태풍의 바람 정도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육상에 상륙하면서는 조금 바람이 잦아진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물론 이거 끝까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요. 네. 자, 일단 태풍 자체의 세기는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찰에 의해서 세기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해수면 바다로부터 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끊기기 때문에 네. 태풍의 힘 자체는 상륙한 이후에 점차 약해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도심 지역으로 태풍이 들어왔을 때 빌딩풍 등을 비롯해서 좀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이 수도권을 강타했던 과거 태풍을 한번 보면 2010년에 9월 곤파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도에서는 순간 풍속 초속 38m, 김포공항에선 초속 35m의 강풍이 관측이 됐는데요. 자, 곤파스의 세력이 아주 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수도권, 도심을 강타하면서 태풍의 바람 세기가 좀 더 세졌고 피해가 커졌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출근하는 무렵에 집 앞에 가로수가 넘어졌던 쓰러져 있었던 그런 걸 경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내륙적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빌딩 사이를 지나면서 바람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태풍의 강도 자체는 상륙한 이후에는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네, 특히 뭐 베란다나 난간에 이렇게 올려놓은 화분 같은 게 또 바람에 휙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지금 잠깐 치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정통으로 관통하는 이번 태풍 카누는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합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저희 기자가 직접 체험했는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태풍의 위력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카누는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고 강한 비도 동반합니다. 제가 키가 166cm에 몸무게가 50kg이 넘는데요. 이 실제 수준의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초속 10m의 바람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우산이 뒤집힙니다. 초속 10m의 바람에도 우산이 뒤집히고 또 비까지 내려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강도 약의 소형 태풍급인 초속 20m 바람이 불자 우산을 들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강도 중형 태풍급인 초속 25m부턴 바람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현재 강도 강의 대형 태풍인 카눈과 같은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은 어떨까? 네, 지금 부는 바람이 카눈과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바람입니다. 지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는 굉음처럼 들립니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 때는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나무가 뭐 부러져서 날아올 수도 있고요. 뭐 간판이 또 덮칠 수도 있고 안전한 그런 좀 건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요. 날아갈 수 있는 간판이나 불안한 부착물은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와 하수구도 정비해야 합니다. 실내에선 창문이 깨지지 않게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틈을 메꾸고 태풍이 지나간 뒤 침수가 발생한 곳은 감전사고나 가스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강한 바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높은 파도도 걱정입니다. 특히 해안가 마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승 기자. 네. 현재 뭐 파고라고 하죠. 네. 파도의 높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현재 그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 이들 지역에서는 파도가 3m에서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자, 이 태풍이라는 게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머금은 강력한 저기압입니다. 중심기압이 낮아질수록 빨아들이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해수면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지금 태풍 카눈의 중심기압은 970헥토파스칼로 지금 남해상의 평균 해수면 높이보다 약 40cm가량 더 해수면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고 8m의 높은 파도까지 일면 당연히 해안가 지역에서는 몰파 가능성도 있고 해안 도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해안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또 여름 휴가철이라서요. 해안가에 뭐 펜션이나 뭐 또 야영을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게 우리가 기압이 이제 낮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눌러주는 힘이 약한데 순간적으로 큰 바람이 불면 그 물이 해안가에 있는 집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가의 유리를 깨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나 남해안 쪽에서 보면 예전에 보면은 거의 한 100m 밖에서 이제 바닷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간인데 순간적으로 그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층은 비워두시고요. 1층에 모래주머니 같은 걸 통해서 상가로 물이 들어오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걸 좀 차단해 주시고 가급적 2층이라든가 안전한 곳으로 머무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층은 비워두는 것이 좋겠다. 가능하다면. 알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이번 태풍 많은 비도 우려가 됩니다. 특히 뭐 영동 지방 뭐 산맥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마다 예상 강수량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현재 그 비가 많이 내렸던 곳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해안 경상도 쪽으로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누적 강수량 한번 보면요. 이 거제도에는 190mm가 넘게 비가 내렸고 양산에도 157mm, 남해에도 150mm의 비가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에는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고요. 그 밖에 전국은 100에서 200mm가 예상이 되는데 경상도에서는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예상 강우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창삼 교수님, 비가 뭐 강원 영동 지방 500mm, 뭐 600mm까지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 정도로 내린다는 거는 뭐 500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100에서 200mm를 얘기했지만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거의 500mm, 600mm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년 강우량이 한낮을 그러니까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절반이 오는 거죠. 한 해 올 비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말 위험한 것들은 보면 대부분의 이제 작년 7월 14일 날 하천들이 1200여 곳이 제방이 완료되거나 붕괴됐습니다. 근데 이런 제방들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비, 200에서 한 400mm 정도 비가 오면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아마 앞으로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천이라든가 소하천의 범람이나 붕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지금 건설 방재학 전문가이시니까 요거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에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많은 비가 온 것도 원인이었지만 뭐 하천 주변에 하천이 범람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주민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상황 파악이 좀 늦었다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서 또는 뭐 지하실, 반지하 거주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지난 포항에 이제 흰남노 때 포항 지하주차장도 그렇고요. 네. 이번에 7월 15일 날 발생된 그 궁평 제2차 차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 뭐냐면은 하천의 범람이나 파괴로 인해서 하천의 외수라고 합니다. 외수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지하 공간을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참사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은 무조건 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내수 침수는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그다가 갑자기 하천물이 범람해서 외수가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그런 재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은 무조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네. 아까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네.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네. 하천 주변 지역이 당연히 위험할 것 같고요. 또 기상청에서 보면 뭐 극한호우라는 개념도 이번에 도입했는데 네. 이번에도 한 달 전에 그 폭우 상황 또는 그 이상의 강수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 그 홍수 피해라는 것이 그 일정한 기간에 내리는 총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얼마나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상청이 이번에 극한호우라는 개념도 새롭게 올해부터 도입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 예상 강우량도 살펴보면 전체 총 예상 강우량이 이제 최대 500mm 이상이 오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지만 이거는 총 강우량이고요. 이 중에 시간당 강우량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영동 쪽의 시간당 강우량이 100mm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100mm 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게 극한호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하천이 불어나면서 그 일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네, 많은 비도 지금 주의가 오늘 하루 종일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태풍 카눈 예상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위성으로 추정을 한 예측치인데요. 네. 지금 약 2시간 20분 뒤인 오전 9시쯤이면 우리 남해안 네, 특히나 이제 사천포쯤에. 사천 그러니까 이제 통영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위치. 그런데 통영의 동쪽보다는 통영의 서쪽 부근에 이제 상륙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9시 무렵에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남해 보시면 특보 발효 현황을 보시면 거의 뭐 남해 전해상, 동해 남부 쪽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죠. 그리고 내륙 지역에도 계속해서 뭐 태풍 특보 또 호우 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보 발효도 지금 붉게 표시된 지역이 네, 태풍 경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북쪽 지역 휴전선 그 바로 밑에 지역은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전국이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각 지역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가장 먼저 경험한 곳이죠. 제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승환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특보 시작 때보다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계속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 유명 관광지인 월정리 해수욕장인데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휴가철이라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이 보일 텐데 해안가 출입이 통제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카눈은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지금은 통영 남쪽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35m 세기를 유지하며 육지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열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위력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건물 지붕이 날아갈 것 같다거나 나무가 쓰러졌다는 등 2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풍 때문에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새 시간당 40mm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200mm가 훌쩍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이승환 기자 뒤로도 정말 강한 바람이 분다는 걸 화면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주는 태풍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가장 위험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주 전역엔 여전히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의 경우 침수 위험이 있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아직 기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막혔던 뱃길과 하늘길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편은 오늘 오후가 지나야 정상 운항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체류객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일부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개학일을 미뤘습니다. 지금까지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태풍 카누는 잠시 뒤 2시간 20분 정도 뒤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경남 지역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지금 비가 아까보다 더 많이 오는 상황입니까? 네, 비바람이 매우 거세졌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연결했을 때는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매우 심해졌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몸이 계속 흔들릴 정도로 바람도 거세졌고요. 시야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비도 매우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통영 매물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3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거제에서도 초속 30m에 가까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은 조금 뒤인 오전 8시 반쯤을 넘어서 이곳 경남 사천 인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예상 강수량도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네, 태풍이 다소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같이 커진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비바람을 뿌릴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요. 경남 내륙이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서부 내륙 지방이 400mm입니다. 거제 지역은 이미 200mm에 가까운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취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걱정입니다. 이미 대피를 잘 한 상태입니까? 네, 경남 지역에서는 2,900여 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지하차도와 대교 등도 대부분 전면 통제된 상태고요. 통영시와 거제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운행도 중단한 채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수변공원 해안가를 따라서 1km 넘게 차수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차수벽을 쌓은 게 이번이 3번째인데요. 그만큼 이번 태풍의 위력이 매우 세다, 그런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히 위험 지역으로 예보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지용 기자, 앞서 6시 초반에 연결했을 때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졌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풍이 불면서 태풍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입을 열면서 말을 하려 해도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서 물을 마실 정도의 상황까지도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북 지역 일대에는 오늘 오후 1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고비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지난해의 태풍 피해가 아직 다 복구되지 않았고 실종자 수색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큽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주민 6,500여 명이 대피했고 임시시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선 3,621척도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네,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군요. 지금 홍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지난해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포항 냉천은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왔을 당시 9명이 숨진 곳입니다. 이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 지하자치장으로 물이 넘쳐서 흘러가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냉천 일대는 1년이 지났지만 다 복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하천 주변에 있는 토사와 암석을 급한 대로 치웠습니다. 그렇지만 제 오른쪽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냉천의 반대쪽에는 모래주머니로 제방이 무너진 자리를 임시로 메워놓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복구가 되지 않은 모습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은 지난해의 기억 때문에 아직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에는 큰 공장들이 많아서 그곳 산업시설도 특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하류 끝에는 이제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곳이
포항 제철소가 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데요. 지난해 태풍 때문에 49년 만에 용광로가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도 나와서 밤새 비상대기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걱정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상륙 지점과 가까운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국동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 비바람이 뉴스 시작 때보다는 더 거세진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이곳 국동항은 밤사이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동안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제 뒤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선박들이 보일 텐데요. 국동항에는 어선 수백 척이 태풍을 피해서 정박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광주 연남 전 지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태풍 대비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남 지역 항포구에는 어선 2만 7천여 척이 피해 있습니다. 여객선 전 항로의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동도의 출입을 통제했고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오늘 오후 1시까지 임시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양식장 3천여 곳은 어민들이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단히 고정해 놓은 모습입니다. 네, 전남 남해안은 가장 주의해야 할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 침수와 시설물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건이 접수됐는데요. 이번 태풍은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에 많은 비를 뿌립니다. 또 남해안 해상에선 시속 145km의 강한 바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이 통과할 때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에 접근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오늘 아침부터 정오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자, 김 기자, 이제 출근길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 출근 시간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곳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수원 화서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연결했을 때보다 빗줄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씩 불면서 태풍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곳 수원을 포함해 경기 남부 14개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에 접어들었는데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교통 상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침수 위험이 있는 곳들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 옆에는 수원 화산 지하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처에 화거, 정자, 또 구운동 등 3개 지역을 이어주는 곳이라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요. 집중호우 때마다 자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아직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아서 차량들이 지나다니고는 있지만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오후부터는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대부분에 노후화되어 있어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젯밤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까지 올린 경기도는 일부 지하차도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과 해안가 인근의 도로와 또 산책로를 통제했습니다. 네, 태풍이 수도권과 가장 가까워지는 건 언제쯤입니까? 태풍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경기 남부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카누는 한반도 내륙을 따라 천천히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밤 수도권에 강한 비바람이 내립니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풍속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도달했을 때도 초속 2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준입니다. 또 곳곳에 많게는 200mm의 비가 내릴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화산 지하차도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제보 영상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보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실 분은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눌러서 JTBC 제보를 입력하시면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JTBC 뉴스 앱에서 좌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글과 영상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촬영하실 땐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촬영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촬영 시간과 장소, 상황을 함께 입력해 주시면 보도에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승 기자. 지금 태풍 경로와 강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태풍이 올라왔나요? 네, 현재 태풍은 현재 통영 남쪽 해상에서 여전히 비슷한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영 남쪽 약 80km 부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달라진 것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5m로 1시간 전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동 속도가 시속 22km 정도로 앞선 1시간보다 약간 느리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창삼 교수님, 이번 태풍에서 좀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요? 사실 태풍은 다른 재난과 달리 경로와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과해서 바람이라든가 비가 과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재산 피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응이 다소 과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승 기자도 잘 들었습니다. 자, JTBC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뉴스 시간을 통해서 계속 태풍 카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